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프닝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다들 공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첫 진도를 나가는데요. 우리 과목 뭔지 아세요? 이름이? 공인인증서법. 자, 공인인증서법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1차 과목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일단 민법과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일단 들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을 시작하는데요. 이 2차 과목은 일단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 구성은 일단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부는 4과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서법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이 있죠. 그러니까 공시세법이 바로 이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체계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공부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일단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이 돼서 토탈 이제 120문제, 120문제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논수업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3과목이고 이 공인인증서법이 바로 우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을 제가 줄여서 지금 공인인증서법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중개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속해 있고 실무 과목으로서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 및 실무,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법령과 실무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령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우리 과목의 법령은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공부하는 내용을 뭘 공부하냐면 오늘 공부하죠.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용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령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요.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쪽에서 지금 법령 쪽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고요. 중개사무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걸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법령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중개사무소를 열었을 때 이제 겸업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업무를 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겸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중개사무소 쉬고 싶으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런 휴업에 대한 내용, 또 도장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쭉 이제 또 이쪽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법령 쪽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이건 이제 민법에서 계약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다뤄요. 우리 쪽에서.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하여 정보를 브리핑을 의뢰인에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제 일을 했으니까 보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어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때 우리 개업공사들이 어느 제재를 받는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령 파트에 속해 있는 게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을 우리 법령 파트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법령의 구성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토탈 지금 온이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 맞죠? 40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령 파트에서는 40문제 중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여기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70%라면 40문제 중에 28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28문제가 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실무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요.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민법계를 공부하고 2차에서는 이제 공시세법, 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실무에서 연결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 공부한 내용을 연결해서 중개 실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부하는, 주로 이제 공부하는 게 계약서 어떻게 쓰는가,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쓰는가,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실무 쪽에서 다루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실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령에서 약 70%가 출제되고 실무에서는 그럼 약 30%가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가 실무에 출제되고 있고 여기서 약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시험의 경향은요. 그 법령이 7대3 정도, 법령과 실무가 7대3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출제는요. 약 법령에서 약 30개 정도. 그래서 법령에서 3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 실무에서 10개 정도밖에 출제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27회. 27회 대비하는데 지금 그럼 지난 10월 24일 날 치렀던 시험은 26회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26회 때는 법령 파트에서 32개가 나왔어요. 32개가.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8개가 출제됐습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법령을 많이 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실무를 많이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법령. 공부하셨습니까? 근데 왜 법령을 많이 내야지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실무를 모르니까. 아, 그래요? 맞습니다. 법령의 비중을 높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법령이라는 건 법이란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있으니까 어렵게 내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 출제하니까 그냥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실무는 그야말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을 어렵게 내면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사 문제를 냈다든가 개론의 문제를 계산 문제를 갖다 냈다든가 실제로 우리 쪽에서 계산 문제를 15회 때는 4문제나 냈어요. 우리 쪽에서 개론의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법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법적인 문제를 우리 쪽에서 내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법령 쪽을 계속 30개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득점하는 데 문제가 없고 26회 시험에 대한 강평을 잠깐 말씀드리면 26회 시험은 최근에 제 기억에는 최근 본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었어요. 26회 시험이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른 견해를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15회 시험의 전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15회 시험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우리 과목 쪽에서는 21회였어요. 21회 시험. 그러니까 20회 때가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우리 과목을 100점짜리가 수두룩퍽적지근했어요. 그래가지고 20회 때 그렇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21회 때 엄청 어렵게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수수 불합격했어요, 그때. 그래서 가장 21회가 어려웠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중개법이 조금 어려웠고 25회도 쉬웠고 26회도 쉬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는 26회가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그럼 가장 쉬운 시험 다음의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불리하죠. 그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일찍 오시지. 근데 이제 그 시험의 경향은, 최근의 경향은 일단은 그렇게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난이도 조정에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전체 응시 인원 대비 약 20%를 합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거의 맞춰요. 거의. 작년에는 19%였거든요. 최종 합격률이. 그러니까 최종 합격률이라는 건 어떻게 따지냐면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1차 시험장은 따지지도 않아요.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인원 대비 합격률이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6회 발표가 안 나왔는데 26회가 시험을 2차를 보겠다고 한 사람이 9만 1000명이었어요. 9만 1000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응시했고, 그럼 이 인원이 전부 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겠죠? 9만 1000명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예? 60%? 40%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6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9만 1000명 중에 65% 정도가 들어간다면 6, 9, 14, 약 6만 명. 그러면 이제 6만 명 정도가 응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65% 정도가 출원을 해놓고 나머지 3만 명 정도는 시험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25회 대비 약 2만 명 정도가 늘은 거예요. 2차에서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만 명 대비 20%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조금 쉬었으니까 이보단 조금 더 합격할 수 있으니까 19%에서 지금 22%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럼 대충 20% 잡으면 12,000명이고, 그럼 이제 올해 조금 쉬었으니까 1000명 더 더해서 13,000명 정도가 저는 합격할 걸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발표 났을 때
아마 이 정도 인원이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고요. 어려운 과목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이 조금 어려웠고 1차 과목에서는 민법이 조금 어려웠는데 1차 과목은 예상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울 거다. 25회 때 개론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민법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개론을 쉽게 내고, 그래서 이제 1차는 예상대로 냈는데 2차 과목은 25회 때 말이에요. 공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거의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중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데, 공시법은 법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인데, 그래서 등기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과목이 25회 때 공시법과 공법이 어려웠으니까 순서가 지금 26회 때는 그럼 우리 과목이었죠. 중개법을 어렵게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를 쉽게 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합격자들 같은 경우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합격자들이 우리 학원에서 아직 없는데, 그 다른 학원 같은 경우 이제 합격자들 찾아와갖고 중개법 뭐 2개 틀렸습니다. 그리고 2개 틀렸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틀렸냐고. 다 맞췄어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 9월달, 10월달은 순수 문제풀이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달, 10월달은 매번 시험을 봐요. 우리 그 1년간의 스케줄이 어떻게 가는지는 아시죠?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민법 개론 시간에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9월,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로 최종 정리를 하는데, 그때 9월, 10월 달에 했던 내용이 다 나왔어요. 어려운 지문들 많이 연습하거든요. 그런 지문들을 다 걸러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합격자들은 그러니까 2개, 많이 틀리신 분이 한 4개 정도, 이 정도 틀리고 지금, 그럼 4개 틀리면 90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 과목을 70점 하신 분이더라고. 그럼 100% 불합격이에요. 100%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을 해서 10점 맞아버리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냥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공부를 다시 하러.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쉬운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실무 쪽은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의 개항은 이 실무 자체를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내는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과목의 내용만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6회 시험이 평이했지만 27회 시험도 무난하게 이 정도 합격률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과목을 어렵게 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우리 과목이 여전히 이제 25, 26회 계속 쉬웠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어렵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소문은 이제 못 들으셨겠지만 다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개법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 어렵게 선생하는 중에 한 명이에요. 수업을. 그래서 수업을 어렵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깊이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난이도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연습하고, 저는 철저하게 어렵게 연습하고 쉽게 시험을 보자, 그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그냥 문제 보면 막 32개씩 맞추고 30개씩 맞추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만에 하나 27회 때 중개법이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시기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그 1년간의 스케줄에 대한 부분인데요. 1년간의 스케줄은 일단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12월, 12월 과정에서는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용어를 잡고서 전체적인 과목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걸 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 이제 1, 2월 과정은요, 이제 기본서가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책이 지금 빨리 나오면 이달 말에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저도 원고가 지금 넘어갔고, 저는. 그래서 넘어갔는데, 아마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또 다 저자들이죠? 급들이 다 저자급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이제 다 저자를, 책을 계속 이제 뭐 쓴 지가 벌써 7, 8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자들이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책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고요. 책을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강의 자체가. 우리가 책을 쓰면서도 이제 한 문장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선생님한테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니까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건 훨씬 좋아요. 여러분한테. 어쨌든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다시 잡아요. 그래서 용어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과정이죠. 3, 4월 과정에서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전체를 거의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역시 기본 이론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돼요. 그러니까 5,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심화 과정인데 이때는 이제 기본서 마지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이제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론을. 그래서 이론 과정이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8월 달까지, 6월 달까지.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이 돼요. 7월, 8월이 되면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고 1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1시간 수업 기준 했을 때 20분 정도는 이론 정리를 합니다. 핵심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4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달간의 과정이 끝나고요. 그럼 이제 9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9월 달 과정은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전 학원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동형 모의고사란 말은요. 동형이란 말은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과 비슷한 문제 유형의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이 첫 시간에 전부 다 시험을 봐요. 첫 시간. 그러니까 민법이면 이제 40문제니까 이제 40문제 갖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 과목도 물론 40문제 과목이니까 40문제 갖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2-3시간 동안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형 모의고사는 전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갖고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7, 8월 달까지 문제풀이 할 때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유형이 동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형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연습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요. 이 과정을 잘 견뎌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야, 이거 겁나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놨지. 불합격하게 되면 창피하니까 이거 이제 1차라도 합격하자 하면서 2차 포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수험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으로 갑니다. 2년으로 갔다가 2년 1차를 합격하고 2년차에 2차를 합격하면 되는데 요즘 2차생들 합격률이요. 2차만 보신 분들 합격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를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합격률이 채 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채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차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2차를 무시해가지고요. 1차에 그냥 너무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는 중개법에서 득점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학원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무료 동영상 찾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대충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2차생들은요, 합격률이 80%가 넘어요. 넘습니다. 근데 각 학원에 거의 동일한 현상인데 2차만 보신 분들이 그 학원에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학원의 인원들은 약 25명밖에 안 나와요.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집에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입니다. 합격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 학원 나와서 2차 하신 분들도 뭐 학원에서 각 뭐 2-3명씩 불합격하는데 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차에서 불합격해버리면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죠. 다시 3년 차에 1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러면은 거의 시험을 포기하게 됩니다. 거의 포기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2차에서 불합격하고 3년 차에 일을 악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분은 꼭 합격하고 가십니다. 3년 차를 넘기는 경우는 제가 아직은 보질 못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3년 차를 넘겼잖아요? 넘기게 되면 이제 5년 차로 가셔요. 4년 차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차에 불합격하게 되면 4년 차는요, 시험이 징글징글해서 아예 안 해. 안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1년 쉬고 마음을 추스리고 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기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왕 했던 거 이제 끝내자 하면서 5년 차에 나와요. 5년 차에. 5년 차에 나오셔갖고 다행히 합격하고 가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7년 차, 9년 차, 10년 차로 갑니다.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 10년 차가 있어요, 지금. 2명이나 있어요.
한 분은 16회 때 시작을 해갖고 16회 때 시작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25회 때 합격했어요. 한 명은 17회 때 시작해갖고 이번에 26회 때 이번에 합격을 합니다. 이번에.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두 양반은 앞에서 갖고 강의 좀 해봐라 그러면 강의할 수준이에요. 6과목 쫓겨고 있어요. 쫓겨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중개법 선생들 어느 놈이 잘하더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갖고 여러 섭렵을 하는 거죠. 여러 섭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년 듣다가 저한테 2년 듣다가 따라 나온 가. 2년 가서 공부하고 와. 또 불합격했어. 와. 다시 들어요. 1년 또 들어. 또 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이 간 거예요, 이제. 검은 머리 왔다가 흰머리 돼서 간 겁니다. 흰머리 돼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실무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아가씨였는데 유부녀 될 때까지였어요. 유부녀 되고 애 낳을 때까지 공부를.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실무하시던 그분은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저는 그래서 시험이 2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실력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고 그분은 시험에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시험에 노이로제가.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시험장에서 그분을 보면요 얼굴이 휘노랗대. 잠을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받으면 너무너무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 발휘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2년이 계속적으로 안 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고 다시 불합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끈기 있게 밀어붙인 것도 그렇고 그걸 참아낸 사모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험 노이로제 때문에 포기를 하신 분도 봤고요. 저는 포기라는 분도 봤고 그분은 이제 결국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가씨였다는 분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나오고 싶을 때 그냥 나와요. 보였다 안 보였다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럼 틀림없어요. 오래 걸려요. 1년에 절대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특히 중개법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내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죠? 일주일 내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친구하고 만나서 회포도 풀어야 되고 집안 대수사도 봐야 되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민법 이거 들어도 모르겠고 해도 모르겠고 당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개론도 이게 뭐 수요 공급 투자하고 막 이렇게 나가면 막 경제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법 들어갔더니 저게 뭔 소리냐 이게 분명히 국어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어렵게 느껴요. 등기법, 세법 아주 하기도 싫고 이 문제 몇 개도 되지도 않는 게 아주 속은 무지하게 썩입니다. 들어보니까 중개법을 딱 들어보니까 실무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실생활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또 강의를 엄청 제가 잘하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빼가지고 가서 이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꼭 중개법을 빼. 제가 생각하기에 말해요. 중개법을 빼지 말고 어차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는 민법을 빼세요. 민법을. 그래서 거의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중개법 시간에 보였다 안 보였다 이거 빠지는 거 습관입니다. 빠지는 거 습관인데 이게 그래서 중개법 시간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년에 다시 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스케줄을 빼야 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제 시간에 빼더라도 영상으로는 꼭 그 부분을 보완하세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한 번 이빨을 빼먹어버리면 한 번 우리가 교재 진도 나갈 때 약 50페이지 이상을 진도를 나가버려요. 한 번에. 그러면 그 부분을 빼먹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이 쑥 빠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 순한테 또 들으면 되는데 그 다음 순한테 또 그 부분을 빠지게 되면요. 결국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우리가 영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이 되니까 꼭 이제 영상으로 보완하시고 내가 부득불이 이제 못 나온 그 시간에는 반드시 영상으로 다시 꼭 보완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게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개사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은 성실이에요. 내가 꾸준히 학원에 나오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이걸 꾸준히 안 한다는 거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내일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면 결국 수업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업 기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1, 2년 차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1년 차에 끝내는 게 좋은데, 특히 11월 달에는 오신 분들은 거의 1년 차에 끝내버려요. 다. 거의 다 끝나고 가십니다. 끝내고 가시는데, 근데 11월 달에 오신 분들이 이제 2차를 끝내가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후회를 엄청 하죠. 근데 끝까지 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1년 차에 내가 운이 없어서 합격을 못했다. 그럼 이제 2년 차에 반드시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당하고, 여기에 끝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다. 근데 만약에 넘어갔다.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른바 N수생이 되는 겁니다. 꼭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차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해 이제 이거 분명히 나는 내년에 절대 안 해. 올해 분명히 끝낼 거야. 그러니까 올해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시면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결국은 넘기게 되면은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학원별로 비슷한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9월 달에 동영모의고사 거쳐서 10월 달 가잖아요. 10월 달 가면 이제 10월 달에는 학원마다 약간 틀린데, 특강으로 끝내는 학원이 있고요. 동영모의고사를 계속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선을 거치고 특강은 일요일 날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모의고사 4주 분량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 160문제고, 100문제 특선이면은 이게 결국 260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260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끝내는 겁니다, 다. 그래서 올해 26회 시험이 평이했다는 게 여기서 다 걸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풀이의 문제의 완성은 숙련도는 여기서 키우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가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문제 적응력을 키우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한번 특강하는 학원도 있고 10월 달에 특강 2주간에 걸쳐서 이제 끝내는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년간의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마지막 특강을 할 때 중개법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 특강을 할 때. 그 마지막 특강을 할 때 중개법 시간에 나왔던 그 인원수가 그 학원의 합격 인원이에요.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법 시간에 마지막 특강에 나왔던 분들이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니겠죠.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닌데, 그 학원의 합격 인원수를 딱 추정을 해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의 전체 등록 인원이 250명이었다. 250명인데 정기적으로 수업을 듣는 인원이 150명이 들었다. 150명이. 근데 최종적으로 중개법 특강에 80명이 나왔다. 그럼 그 학원은 최종적으로 7, 80명이 합격을 하게 돼요. 그 인원이. 근데 민법 특강을 가잖아요. 민법 특강을 하는데 보면은 민법 특강은 그 인원 정규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200명이야, 듣는 인원이. 마지막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중개법은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중개법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현재 1년간의 스케줄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어느 날 보면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11월 달에 오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제 경험상 봤을 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 있죠. 슬럼프에. 공부도 안 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른해지는 거예요, 계속. 학원 나가기도 싫고 뭔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월달, 5월달, 낮 시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11월달에 오신 분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디를 한 군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져요. 공부도 안 되고 기웃기웃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슬럼프를 벗어나는 게 언제쯤이냐 하면, 이게 7, 8월달, 이제 8월달에 원서 접수하거든요. 8월 중순에. 그리고 이제 9월달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죠. 그럼 이제 이때 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서. 첫 주에 동영모의고사 봤더니 중개법 32개 맞춰야 된다는데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32개 맞춰야 된다는 동영모의고사 봤더니 그냥 20개, 22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때 정신이 이제 버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때 슬럼프에 안 빠지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에 안 빠지려면 미리미리 여기서 전력 질주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슬슬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특히 또 슬럼프에 빠지냐면요. 3월 달 되면은 이제 재수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 물론 이제 재수생들이 1월 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마다 재수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럼 이때 재수생들 와갖고 처음 11월 달 공부 시작했는데 막 겁줘요. 어떻게 1, 2차를 1년에 다 끝내려고 그러냐. 옆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쫓아내버리게 그냥. 그러니까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년에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내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럼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계속 이제 찔러대요. 특히 이제 N수생들,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1년간의 스케줄 이렇게 간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방법이에요. 우리 과목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목에 대한 사항인데, 중개법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이제 득점을 하는 과목입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한데, 지금 최근 시험의 경향이요. 1차 과목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민법 문제를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내용들 완전히 민법하고 겹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우리 집에서 공부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어렵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27회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지금 현재 몇 문제가 쌓이느냐? 지금 우리가 시험을 그럼 26번 봤나요? 7번 봤나요? 27번 봤죠.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26번을 치렀어요. 27번을. 이게 그래서 27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 개론의 내용은 문제는 개정될 일이 없어요. 민법은요 똑같아요. 1회에서부터. 용어만 살짝 바뀌었고 약간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다. 내용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개론. 바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7번의 기출문제가 40문제씩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차 과목은요. 기출문제가 1000문제 이상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요.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문제를 안 냈던 문제를 비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그러나 이제 2차 과목은요. 수시로 개정됩니다. 지금 우리 중개법도 지금 개정이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될 게 있고 공법, 세법 허구한 날 바꿔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공부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1차와 2차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공부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하잖아요. 10시간 하게 되면 1차 과목의 투자를 70%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시간을 1차 과목에 투자해야 됩니다. 나머지 3시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1차의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를 많이 못 가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1차 과목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제 과목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되는데 6월 달까지는 제 과목은 손을 대지 마세요. 아예 대지 마세요. 제 과목 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 민법 한 자 더 보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 6월 달까지는 제 과목은 그냥 수업만 듣고 따라온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환식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지금.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냥 인식을 바로바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이 시간에 제 시간 공부할, 제 과목에 공부할 시간을 민법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2차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차에 주력을 해주시고 2차 과목은 4개월 갖고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목만 잘해버리면 2차 과목에서는 과락을 맞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우리가 커버해버려요. 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과목 90점 맞았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공법 17개 맞췄어요. 어제 찾아오신 분인데 우리 과목 90점 맞고 공법 17개 맞았어요. 17개. 딱 과락을 면했어요. 지금. 과락이 16개 미만이죠. 몰라요? 과락 40점 미만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잖아요. 40점이 16개 아닙니까? 16개 맞추는 게 40점이에요. 참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17개 맞췄어요.
그러면 결국 17개 맞췄으면 이분은 42.5점 맞은 거예요, 지금. 공법을. 그래도 중개법을 90점 맞아버렸으니까 무조건 통과죠.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과목은 우리 과목에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과목은 득점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과목은 도와줄 게 없는 게 도와줄 게.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비중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민법부터 해야 돼요. 그래도 먼저 민법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안 되고는 2차 과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민법의 기초가 많이 깔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책이 안 나왔는데 책이 나오게 되면요.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부 과목에 대해서 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민법은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게 내용을 모르더라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파고들지 말고 메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업만 쭉 듣고 따라가다가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뭘 공부했나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죠. 그러면 6월 달까지 1차 과목 계속 주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대신 이제 2차 과목에서는 이제 제 과목은 특히 이제 수업만 듣고 따라오시란 말씀인데 대신 그럼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결론이. 수업을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별도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업을 꼭 들으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많이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영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기본적인 숫자들 우리 과목은 대단히 숫자에 민감한 과목인데 숫자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다 해버릴 거예요. 해버리고 수업 시간에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암기사항 결국 2차 과목은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기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다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모두 기억을 해 나가시면서 자동적으로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를 시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1차와 2차를 같이 동시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0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거예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올해 지금 어제간 학원이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간 학원이 제가 어제간 학원이 마지막 일요일 그러니까 24일 날이 우리가 26회 시험이었고 지금 마지막 일요일이 18일이었나 17일이었나겠죠? 24일이니까 18일이었겠네요. 마지막 일요일이. 제가 마지막 일요일 날 특강을 했어요. 그 학원. 마지막 특강을 18일 날 했는데 중개법을 제가 입학하는 학원은 마지막 날 특강합니다. 왜? 일주일 전에 특강을 제가 끝내면요. 제가 했던 특강이 그대로 시험장까지 연결돼 버려요. 그냥.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올해 마지막 일요일 날 우리 학원을 특강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예,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 날 18일 날 제가 특강을 마지막 그 학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날 19일 날 20일 날 민법을 한 거예요. 민법을 했는데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20일 날 화요일 날 본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민법이. 난 그 민법 교수님 미친 거 아닌가 몰라. 그래갖고 민법을 20일 날 봤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지 민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 21일, 22일, 23일 이렇게 3일을 남겨놓고 민법을 1차에 주력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일요일 날 특강한 게 말짱 도루묵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3일이 채 안 갑니다. 지금은 저문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려요. 예.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겁나니까 2차를 손 안 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좋은 감각을 키워놨었는데 중개법을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쉬웠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5점. 이 정도밖에 못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탈락이에요 그럼. 탈락입니다. 이게 어제간 학원에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갖고 왜 다시 왔습니까? 그러면 1차는 통과한 거 이제. 했으니 통과도 해야지. 그래갖고 2차가 1개 부족합니다. 2개 부족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중개법 언제 손 내셨습니까?
특강도 안 봤대. 못 봤대. 그럼 결국은 득점을 못 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험에 닥쳐갖고 이 강조를 꼭 할 겁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은 6과목을 다 보고 가야 돼요. 무조건 보고 가야 돼요. 기억을 다 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과목으로 또 많이 놓았잖아요. 놓게 되면은 그건 무조건 망치게 돼 있어요. 그 과목은. 중개법이든 세법이든 관계없어요. 한 과목을 시험 보기 전에 3일 이상을 놓게 되면요. 무조건 탈락입니다. 득점 못해요.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어제간 학원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원장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걸 밀어 넣어도 마찬가지지. 민법 그거 이틀간 해봤자 뭐가 실력이 는다고. 응? 그걸 밀어 넣어갖고 이 사태가 벌어지게 하느냐. 훨씬 인원이 더 나왔어야 되는데 합격 인원들이. 그래갖고 결국 이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그거를 우리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평균 60점은 넘기면 되죠. 이 과목을 득점하든 저 과목을 득점하든 평균 60점은 무조건 넘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래요. 민법을 마지막에 했더니 너무 불안한 거야. 득점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매달려요. 계속 매달립니다. 안 되면 개론으로 득점해버려야죠. 그냥. 안 되면. 2차 과목의 중개법, 세법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 다른 과목, 공법을 득점을 해버려야죠. 그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과목만 해요. 마지막에. 민법, 개론, 공법만 해요. 중개, 공시세법을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왜? 이 과목들은 감을 잡았거든 이제. 근데 이 세 과목은 해도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붙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우로 가든 좌로 가든 6점은 넘기면 되니까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득점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슴으로는 꼭 공법하고 앉았어. 그런 우를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다가갈수록 제가 이 강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평가이잖아요. 우리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합격만 일단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득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가 옆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1년간의 스케줄 진행되는데 6월까지는 우리 과목을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다음 이제 제가 칠판에 수업을 하면서 계속 쓰거든요. 쓰게 되는데 그 칠판에 쓸 때 이걸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기본서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초입문 과정에서 끝내는 거고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로 모든 걸 끝내게 돼요. 끝내게 되고 그럼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서브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관하게 돼가지고 서브노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괜히 적었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 특히 지금 6선생님 중에 스피드가 가장 있는 선생님이 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말이 빠릅니다. 축축축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말 쏟아내는 걸 보따리에 담으면 보따리에 가장 많이 담기는 사람이 아마 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피드하게 저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올해 천천히 하려고 많이 애를 쓸 건데 아무튼 듣는 게 중요하지 받아 적다 보면은 훅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이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나중에 적는 부분은 전부 다 서브노트로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제 그 진도를 나가볼까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시험 제도에서 제가 언급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보는데 18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란 말 나와 있죠? 맨 위에 18페이지 1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이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법령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고 그럼 이제 법령이라는 것은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변호사법이 있듯이 법무사법이 있듯이 우리도 공사법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로 이송을 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 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그래서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부릅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대령 이렇게 부를 거예요. 대통령령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 부령 형식으로 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시행규칙은.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영, 령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를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 합쳐서 이렇게 부르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과목 법령 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서 통상대로 출제를 두 문제 정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원래 공인중개사법에 섞여 있었어요. 원래. 근데 올해 26회서부터 이 법을 별도로 독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가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령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독립법으로 탄생을 시켰는데 그래서 요 법령의 내용을 별도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범위에서 약 3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공사법은 저 마지막 조가 몇 조냐면요. 51조예요. 51조고 여기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입니다. 그럼 이거 법령은 세 가지 조문수를 모두 합쳐도 시행규칙까지 합쳐도 몇 개? 118개 조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조문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이한 과목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평이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18조고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조가 몇 조인지 들어보셨습니까? 1118조. 우리보다 1000개의 조문이 더 많아요, 민법은. 물론 그거 모두 시험법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문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문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조문수가 이제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법령의 구성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개업공사는 경매 업무 할 수 있다는 거 들어봤죠? 경매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 먼저 등록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실무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오고 있죠?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나중에 이거 암기할 겁니다. 나중에 암기해. 우리는 법의 지금 목적 같은 것도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암기할 건데 참고만 하시고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이번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이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